안녕하세요. 빈즈타로의 빈즈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왔죠. 저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조명이 난리가 나고, 좀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일이 조금 많아서 찍지 못하고 있다가 그 안에 대면타로가 한 3번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대면타로를 앞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12월 이제 완전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달에 내 연애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연애운이라고 해도 이 연애운을 듣고 만약에 움직이면 너의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나왔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혹은 이번 주라도 다음 주라도 움직이신다면 이 운은 언제든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미리 카드 4개를 뽑아놨어요. 여기서 항상 그랬듯 눈에 들어오는 카드 혹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돌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돌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건 나중에 영상 끄트머리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카드 고를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혹은 돌 쪽에서 눈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카드는 2번째가 들어오는데 돌은 뭐 4번째, 3번째 다른 게 조금 눈에 들어온다 하시면 2개 다 리딩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솔로분들 뿐만이 아니라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게요. 원래 썸은 커플 쪽으로 같이 좀 껴서 준비를 했었는데 썸을 타는 것도 누군가 있긴 있지만 커플 축에 끼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로분들, 썸을 타시는 분들 나눠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자, 카드 고를 시간 충분하셨을까요? 저는 번호 숫자를 이 순서를 섞지 않습니다.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리딩을 할 거고요. 첫 번째 노란색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하나가 더 추가됐죠. 와디즈 펀딩 한 게 이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쓰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되게 귀여워요. 항상 고양이 카드에는 조금 욕심을 내는 편인데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봅시다. 일단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부터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계 자체가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이 자체에 뭔가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이미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이미 출발선을 지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뛰기만 하는 그런 기분. 뭔가 나는 썸을 타고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만 달리는 것 같다. 이 상대가 그렇다고 나한테 뭔가 이 푸시를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도 잘 통하고 뭔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만나면 즐거울 거예요. 만나면 재미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이상의 관계로는 발전이 좀 안 되는 느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뭔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면 내가 이제 연애를 할 수 있겠다. 나 이제 이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예쁘게 사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기쁜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말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말도 되게 잘 통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나랑 가치관도 조금 비슷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호감형일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꽉 잡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격으로나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관계가 좀 이어져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썸을 타면서 아, 진짜 내가 이게 관계가 지지부진하다고 꼭 잘라내야 하는 걸까? 난 지금도 사실 만족스럽기는 한데 라는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상대방이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1번 분들이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어 말하는 것만큼 이 상대방이 화답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 사귀는 거 아니면 끝내는 거 좀 확실하게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관계를 한 번에 딱 잘라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사실 1번 분들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1번 분들처럼 새로운 사람과 연락을 하다가 이게 아니라 지나간 누군가와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 지난 연인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주 한 톨만한 미련이 그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양다리라거나, 그러니까 다썸이라거나 뭐 다른 사람과 1번 분을 재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나간 사람에 대한 흔적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혹은 지난 사람과 연락을 유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1번 분과의 관계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1번 분들은 이분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이분에게 좀 호감이 강하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좀 없지 않아 끌려다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휘둘리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뭔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놓치면 더 이상 누군가 없을 것 같고, 나한테 있어서 두 번의 썸이나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이분과의 관계를 놓지 못한 채로 좀 아둥바둥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번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뭐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1번 분들이 자기 일에 집중을 하든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건 알 것 같아요.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조금 연애운이다 보니까 단순히 마음으로만 통하는 그런 애정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1번 분들 단순히 마음만 통한 게 아니라 좀 육체적인 관계도 엮여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1대1 제네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점 먼저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몸이 통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몸도 통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끊어낼 수 있고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옆에 남길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더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안타깝네요. 그냥 여러모로 상대방이 연애의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상대방도 어서 결정을 내려야겠다. 내가 빨리 마음을 먹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본인의 마음이 확실하게 갈피를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 자체가 확실하게 갈피가 잡히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도 1번 분들을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맞아요. 좀 이분도 오랜 방황 끝에 1번 분을 만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번 분과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끝까지 결단을 내리는 건 이분이 아니라 1번 분 쪽이 아닐까. 물론 이 상대방이 아예 관계를 정의 내리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관계에 대해서 정의는 내릴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어느 쪽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해서 만나는 쪽이든, 아니면 우린 아닌 것 같아 라고 돌아서서 조금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정리가 됐다, 본인의 본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시간이든, 어떤 쪽으로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길 뿐이지 관계의 정의를 아예 내리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뭔가 실전 상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유튜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혹시라도 이런 리딩에 좀 상처를 받으실까봐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유튜브까지 찾아보게 됐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이제 연애 쪽으로는 사실 답답한 게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들어도 왜 안 헤어지시지? 라는 그런 상황 빼고는. 근데 이렇게 썸에서 뭔가 진전이 없고 답이 안 나오고 이러면은 제가 리딩할 때 자꾸 턱턱 막혀요. 그게 혹시라도 제 발언 하나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리딩이 쭉쭉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1번 분들에게 지금 당장 관계의 정의를 내리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1번 분들이 이 상대에게 가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또 못 만날 것 같아 라는 그 절절한 마음부터 조금 덜어놓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그렇게 박하지 않거든요. 아예 안 찾아오는 경우도 없고요. 없는 경우도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의 인연은 언제든 어떻게든 언젠가는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하고 붙잡고 있으면 사실 새로운 연애운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계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도 지금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죠. 지금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데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이기는 하겠어요? 절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좋아해, 나 너 너무 좋아, 너 마음에 들어, 사귀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지금 그렇게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번개를 나가실 건가요? 안 나가죠. 1대1 오프에서 커피 한잔하고 사심으로 대화하고 하실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자만추가 어려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나서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경우가 70% 이상인데, 지금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까요? 나랑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나 너 너무 좋아해, 이제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새로운 연애운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저는 1번 그 썸 타시는 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애틋한 마음, 난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먼저 내려두시고 냉정하게 이 관계를 판단해 보시고, 이 사람의 결정을, 혹은 이 사람이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순간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참아줘도 되는 걸까,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신 뒤에 그 뒤에 이 관계를 정의를 해 보려고 뭔가 이분과 움직임을 갖는 것도 그때서야 조금 괜찮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도 시기상조인 듯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1번 분들의 마음엔 이미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누가 새로 들어온다고 한들 그분을 마음에 둘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러 나가는 것 자체도 1번 분들 성미에 맞지 않아요. 이분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그럴 용기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썸 타시는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목소리가 좀 갈라지네요. 어느 쪽이든 간에 결론이 나려면 저는 1번 분들의 마음이 지금보다는 조금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고 조금 가라앉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절절해하지도 마시고요. 그 사람이 지금 1번 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1번 분들 역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좀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는 그 나의 호감, 이 상대방을 향한 연애라는 것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두시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 썸 타시는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솔로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연애할 때가 아닌데요. 진짜로 썸 타시는 분들이랑 너무 뭔가 카드는 똑같은데 너무 결과가 너무 판이해서 좀 당황했어요. 1번 분들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12월에 뭔가 중요한 결정도 하나 있고 본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일적으로. 그리고 지금 본인의 능력을 키울 시기이지 내가 연애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겠지만 지금 본인의 상황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모든 일들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연애에 뭔가 목매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연애에 조금 좀 상처받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연애에 상처가 없진 않겠죠. 뭐 좋게 헤어졌든 좋지 않게 헤어졌든 끝이라는 거는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마침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사랑의 상처가 있겠지만 1번 분들은 그 지난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자체가 좀 깊이 남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 지난 사람에게 휘둘리느라 본인의 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것들, 혹은 내가 이렇게라도 내 생활을 붙잡아야 또 누군가가 내 곁에 왔을 때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 그 사람이 나를 휘두를 수 없어 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생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갇혀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 게 맞는 시기인가, 혹은 연애를 하는 게 맞나, 내가 연애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너 연애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연애하고 싶어 라는 말보다는 됐어, 나 이제 연애 안 하고 좀 쉴 거야,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굳이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내보이지 않을 뿐더러 굳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움직일 생각도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지, 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새로운
나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런 것보단 지금 나는 그 노력과 그 열정을 모두 내 일에 쏟겠어 라는 카드가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나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한테 있어서 연애에 쓸 시간이 아니라 그 이외에 쓸 게 더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연애운이 좋다고 한들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게 연애운입니다.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게 연애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진짜 1번 분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지 못해서 연애를 안 하는 건가? 과거의 상처를 빌미로, 핑계로 더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건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에 겁이 나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또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깊은 관계보다 조금 얕은 관계를 조금 더 선호하거나 그런 얕은 관계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깊은 관계 자체에는 책임감이 잇따르는데 그 책임감 자체가 1번 분들에게는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 오다가 결국 끝에 남은 건 자기의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나를 좀 가볍고 얕게 생각한 것 같은데 나라고 못 그럴 게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본인도 알지 않나요? 그게 되게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거. 지금 그걸로도 사실 본인이 진짜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거고,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가? 하는 현타도 조금 올 것 같은데, 되게 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만족스러운데? 나 이렇게 지내는 거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로 내가 바라는 관계는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 바뀌는 뭔가 변화하는 시기다라고 했는데 그 변화라는 건 단순히 일에서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라던가 하고 있는 일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이상으로 또 다른 무언가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변화가 지금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심적인 변화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1번 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하반기 12월을 보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좀 종종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뭔가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진짜 본인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거든요.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썸을 타고 싶은 건지,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 이 직전의 사람, 혹은 직전의 썸, 어쨌든 그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서 치유받고 싶은 건지, 그런 기준이나 기점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하고 싶다 하다가 연애하기 싫다 하다가 나한테 연애가 뭔 소용이냐 하는 날이 있다가도 또 어느 날엔 갑자기 나 이제 사람 만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주변은 다 연애하는데 나만 연애를 안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갑자기 내가 삐를 딱 받아서 글을 쓰든 번개를 나가든 단톡을 들어가서 누군가를 만나든 어쨌든 누군가와의 연락이 성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렇게 내가 마음이 휙 바뀌어서 나 이제 연애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나 너무 바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거나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건 단순히 내가 인연을 놓쳤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상처 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순간 반짝 좋아, 나 연애해야지 하는 그 반짝거리는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1번 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 툭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 법이에요. 지금 1번 분들과 연락을 하던 혹은 연락을 할 수도 있는 누군가가
잠깐 반짝이는 그 마음에 반응을 해서 동해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니 그 사람이 호감을 느꼈다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자신이 없어져서 그 사람을 끊어냈다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엄청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업보라는 말을 믿어요. 업보빔이라는 말도 믿고요. 내가 해온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돌아온다고 믿거든요. 지금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연애를 해야지,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12월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 맞이해야 하는지, 진짜로 내가 사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안 만나고 싶은지 확실히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연애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본인을 돌봐주고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고 뭔가 감싸 안아줄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제 3의 인물이 아닙니다. 본인 혼자예요. 하나뿐이에요. 지금 아무리 본인이 뭔가 지난 사랑에 혹은 지난 연애, 지난 썸에, 지난 짝사랑에 아니면은 지금 당장 공허한 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털어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이미 연애하고 싶지 않아. 나 연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좀 글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연애 안 한다며 이걸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럼 일본 분들의 답답함이나 허탈감은 좀 더 쌓여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충분히 혼자만의 생활 즐기고 있고 지금 인생 자체도 굉장히 즐겁게 살고 있어요. 다만 지금 뻥 뚫린 것 같은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 연애운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썸을 타시는 분, 1번 썸 타는 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말이 길어집니다. 왜? 저는 사실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약간 연애 자체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글쎄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쭉 말했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 분들이 조금 더 자기 마음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착하고 쌓아가고 이렇게 연대를 느끼고 유대감을 이런 과정 자체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연애운을 본다는 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런 존재라고 하지만 이렇게 제3자와 엮이는 관계에서까지 이기적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솔로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진짜로 내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게 애인인지 썸인지 아니면 진정한 내 본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 썸 타시는 분들이랑 솔로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록색 돌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약간 영상 보시는 분들 혼낸 기분이라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자, 봅시다. 지금 2번 분들도 똑같이 썸 타시는 분들 먼저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썸 타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충분히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보다는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상대방과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고
좀 뭔가 이제 연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이 썸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막 빨리 이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썸 그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사귀면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조금만 나한테 푸시를 주면 조금만 더 나한테 스탠스를 제대로만 취해주면 내가 먼저 들이받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머리에 힘줘 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 거야 라는 그런 양가적인 마음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조금 고민이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게 정말 단순히 2번 분들만의 고민이 아닐까? 2번 분들이 너무 좀 그러니까 조금 사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 관계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2번 분들과의 관계 자체가, 나는 이 사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고, 이 사람도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대방이 보기에 이번 분이 뭔가 조급하거나 빠르거나 이렇게 물론 빠르다고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야 아니야 라고 선을 그을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번 분들 자체가 자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니까 이 상대방은 이번 분들이 정말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좋아서 이러는 건지 뭔가 그냥 한번 쿡 찔러보는 건지 진짜 내가 왜 좋은 건지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자꾸 자기 마음을 숨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본인의 진심이 뭔지 전달하는 겁니다. 단순히 다 너랑 같이 있으니까 즐겁고 너랑 있으니까 편해. 그러니까 너 나랑 연애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좋아 나 너랑 연애하고 싶어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로 이번 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날 것의 그대로를 전해주셔야 돼요. 약간 연애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좀 뭔가 사무적인 것보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꾸며진 말이나 미사여구 잔뜩 붙은 말보다는 그냥 정말 날 것의 마음 그대로를 전할 때가 제일 설레고 제일 뭔가 그 사람한테 확 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리딩을 했다고 해서 이번 분들한테 상대방 걱정하지 말고 상대방 살피지 말고 일단 밀어붙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보고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본 뒤에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너무 내 마음만 밀어붙이는 건 저는 공격이라고 봅니다. 상대는 방어를 하든 받아들이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내가 냅다 칼부터 내리꽂는 건 공격이죠. 그래서 좀 이 썸 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시되 너무 길게 끌지도 않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대화하다 보면 조금 나오지 않나요? 좀 뭔가 이 사람이 언제쯤 내가 사귀자고 하면 오케이 하겠다라는 게 대화를 하거나 눈을 보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 상대방 자체가 워낙 감정 컨트롤 자체가 좀 잘 되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뭐랄까요, 이분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이번 분들의 마음을 갖고 장난칠 분들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좀 살펴보시는 건 좋아요. 뭔가 너무 급해도 안 됩니다.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이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 쭉쭉쭉쭉 길게 밀고 가버리면 안 돼요. 12월 안에 결판이 나는 건 좋지만 뭔가 12월이 땡 하자마자 너 나랑 이제 썸 다 탔으니까 사겨 이게 아니라 이전부터 천천히 밑밥을 깔고 어느 정도 이렇게 착착착 쌓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도 약간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를 조금만 배려해주고 나를 조금만 이해해주고 내 속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아마 상대방은 좀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기보단 좀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건 이번 분이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을 조금 배려해라, 생각해줘라, 좀 이 상대방의 속도를 같이 맞춰줘라. 애초에 제가 볼 때
이번 분들 자체가 주변에 사람이 조금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 호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연애 자체가 힘든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본인의 기준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그런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확실히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마음에 들어오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번 분은 되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진짜 나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내 이상형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나랑 썸을 타고 있으면 당장 사귀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이 상대방 같은 경우도 사람이 아예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친구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이게 사람이 많다는 게 이 사람을 성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혹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꼭 이쪽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두루두루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 있죠. 그렇다고 이분이 누군가와 깊게 인연을 맺는다, 깊게 인연을 맺고 이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고 잘해주고, 직장에서도 뭔가 일을 하면서 좀 편하게 대화를 하고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떠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분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 상담하다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 지인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지인이 아니에요. 지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분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이랑 깊이 연을 맺고 막 마음을 주고받는 진정한 친구가 되고 이런 거 되게 귀찮아 하시거나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치고 나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좀 많은 분. 그렇다고 가벼운 분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 자체도 뭔가 그렇게 사람을 조금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 눈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조금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또 더 조심스럽겠죠. 왜냐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진짜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진짜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자꾸 이렇게 나한테 뭔가 반응을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조금 정말 내 진심이 뭔지, 난 너랑 어떤 관계를 구축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격은 절대 안 돼요. 공격 말고 천천히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나는 네가 이런 모습이 참 좋더라, 이게 참 예쁘더라, 너랑 이렇게 있으면 좋아, 행복해, 편해, 되게 편안해, 또 만나고 싶어, 다음엔 우리 어디 갈까, 뭔가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빌드업 쌓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개인 상담에서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은 연애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하는데, 연애를 잘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해도 그렇죠. 누가 갑자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야 우리 친구하자 이러면은 좀 미친 사람인가 봐 하고 그냥 가지. 그래 우리 친구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나랑 취미는 맞는지, 가치관은 맞는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과 내 신념이 너무 부딪히면 친구가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괜찮은지, 이런 과정을 아주 짧게라도 통해서 알아가는 게 사람과의 관계인데, 근데 또 친구는 또 달라요. 친구는 일단 친구하고 지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아갈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지금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이게 아니라 빌드업을 하세요. 빌드업을. 내가 집을 쌓는다, 내가 진짜 견고하고 예쁘고 튼튼한 집을 쌓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분과의 관계를 좀 빌드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분한테 뭔가 달려든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조금 빌드업을 해서 어느 정도 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12월달 1월 넘어가기 전에 이분한테 고백을 하거나 이분과의 관계를 정립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백 공격 절대 안 되고요. 천천히 빌드업 하기, 그리고 이 사람의 속도나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조금 헤아리고
본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할 땐 표현할 것. 너무 겁먹어서 아무것도 표현 못하고 놓칠 바에야 천천히 다가가서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게 덜 후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썸 타시는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 거고요. 힘내세요. 어떻게든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때 한번 저한테 댓글이나 오픈 채팅이나 인스타 DM 혹은 댓글로 꼭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썸 타시는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솔로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솔로분들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뭔가 진짜 연애는 하고 싶은데 연애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자꾸 엇나가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꼬이거나 상황이 맞지 않거나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엎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12월이 이번 분들의 기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랑 대화도 잘 통하고 처음에는 분명 친구처럼 다가올 겁니다. 지인이든 친구든 조금 편하게 대화도 잘 통하고 제가 봤을 때 이번 분들은 좀 내가 배울 점이 있거나 혹은 내가 뭔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나 요즘에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 해 이러면 아침형 인간 연습하고 있어 이러면 갑자기 나도 조금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 나도 같이 할래 해서 뭔가 같이 시작하게 되는 함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거나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선뜻하지 못할 때 그거 나랑 같이 할래? 해서 같이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원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그것도 조금 내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분들 자체가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12월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보다 좀 빠르게 관계가 가까워질 거고요. 이 발전 속도도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랄 수는 있어요. 다만 그래도 이번 분들이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 자체가 외적으로 조금 이번 분들의 스타일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는 게 외적 스타일도 있지만 내적 스타일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외적으로도 정말 내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랑 연애했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그것도 아쉬울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조금 다가가는 게 선뜻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놓쳤을 때 친구로 남는 길을 선택해서 내가 내 천년의 이상형을 놓치는 게 더 후회가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과 사귀고 헤어졌다 이게 더 후회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전자가 더 후회될 것 같거든요. 내 눈앞에서 내 이상형인 사람이 내가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연애하고 꽁냥거리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봐야 되잖아요. 친구로서. 그 상황에서 난 너랑 친구 못하겠어. 끊어내기에도 아쉽죠. 왜냐면 나랑 정말 잘 맞는 친구니까. 그렇다고 마음이 쉽게 접히느냐? 아니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이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방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비울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애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털어내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면 정말 정이 많고 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미련이 많은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분들은 이 12월에 다가오시는 분을 혹은 지금 다가왔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리까리한 그런 사람이라면 12월에는 조금 특별한 인연으로 뭔가 연인, 연애, 애인, 여자친구 이런 이름으로 좀 붙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 자체가 좀 움직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어도 본인이 호감이 있어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분이지 그 전에는 뭔가 섣부르게 움직인다거나 가볍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플러팅하거나 그런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지도 안 남겨요. 본인이 마음이 있어도 여지 안 남겨요. 왜? 이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좋은 친구를 잊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백할 때 조금 나 너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을 할 때 고민이 될 수는 있어요. 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12월에 다가올 사람 혹은 지금 다가왔는데 고민이 되는 사람, 어쨌든 그 상대방 자체가 이번 분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12월에는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연애 혹은 본인이 원하는 썸, 어떻게든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분들이 너무 사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썸 타시는 분들, 솔로이신 분들 다 똑같아요. 너무 사서 걱정하고 고민이 많아서 지레짐작으로 근데 내가 고백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까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떡을 먹여주거나, 내가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내 방문을 콱 열고 들어와서 야 너 나랑 연애하자,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제가 항상 개인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연애운이 들어오고 금전운이 들어오고 사업운이 들어오고 직업운이 들어온다. 물론 사주로 따져보면은 뭐 그 안에 내가 나한테 그게 들어오는 시기가 분명 정해져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내 손에 쥐어지는 시기가 분명 있다고는 하지만 연애운은 조금 다르죠. 왜? 우리는 자만추가 안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꾸준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소수라는 그 이름 안에서 맺어질 사람들은 이미 더 맺어지고, 아닌 사람들은 꾸준히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다 싶을 때 잡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이성적으로 이 사람의 곁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지금 마음이 움직였을 때 조금 뭔가 이 사람이다 싶었을 때 그 사람을 낚아채는 것도 저는 이번 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과 연애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고, 관계 자체도 좀 깔끔하게 맺고 끊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분들이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조금 변하겠고, 내가 안정적으로 변하다 보면 그 안정감이 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조급한 감이 있어도 이분과의 관계를 조금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없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12월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12월이 돼서 뭐 초든 중순이든 말이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사람이랑 정말 오래 연을 12월이라고 봅니다. 12월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12월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주저 말고 이 사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툭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제 인스타가 눌려가지고 릴스 음악 소리 들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잠깐 잘랐다가 이어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어색했다고 해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분들 12월에 만납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가 옆에 있는데 좀 아리까리해요 라고 하면 12월에는 확실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생기니까 그 여지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어쨌든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12월에 인연을 만나고 그 12월에 연애운이 강하다. 확실하게 내가 안정되고 안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지레짐작으로 조금 그 생각의 늪에 빠져서 아니야 하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그 사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솔로이신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란색 돌 3번 카드 솔로 분들, 썸 타시는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허. 자, 먼저 3번 카드도 썸 타시는 분들 먼저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타시는 분들 혹시 지금 이게 왜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카드를 뽑고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혹시 그 썸 타시는 분들 뭔가 좀 최근에 이 썸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애매하게 끊긴 것 같은데 끊기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썸을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했든 썸이 끝났든 어쨌든 이분과의 관계 자체가 확실하게 마침표를 맺었다가 다시 한번 다음 문단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네요. 마음으로는 이분에게 확실히 다가가고 싶은데 뭔가 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나 봐요. 우리는 인연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이분과 있을 때 즐겁기보단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자꾸 내가 나를 갉아먹는 것 같고 뭔가 목적 없는 여행을 자꾸 떠나는 것 같고, 물론 이분 자체가 본인에게 있어서 진짜 하늘이 내게 준 기회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과의 관계를 쭉 유지할 만한, 이어나갈 만한 용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이 뭔가 이분과의 관계를, 이 썸을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이분이 뭔가 툭 하고 건드리면 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분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 본인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고요. 그래도 이 관계를 이어붙일 수 있는, 엇나가는 부분을 조금 이어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번 분들이 뭔가 이분과 잘 될까요?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기보다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로 조금 고민이 많아서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1번 분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상대가 확실하게 3번 분들에게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 확신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렇게 썸의 끝과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줄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을 찾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분에 대한 뭔가를 조금 내려놔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썸 자체에 대해서 1번 분들이랑 조금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본인이 본인을 너무 궁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싶어서 머리가 좀 아파요. 이미 본인이 너무 본인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어요. 좀 아닌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 자꾸 본인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꾸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작아지는 것만 같고, 내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응도 없고, 내가 이 사람한테 10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 1개 될까 말까일 거예요. 3개나 되면 많은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내가 앞만 움직여도 이 사람은 걷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발 한 발자국씩 조금씩 걸을 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3번 분한테 이렇게 하면 썸이 성공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본인도 알고 있거든.
이분과 관계를 유지를 해봤자 연애까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고, 근데 이 관계를 유지를 안 하자니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 근데 계속 내가 이 관계를 이어가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혀서. 근데 이 상황에서 본인이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할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의 정리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 관계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내렸다면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내가 조금 더 이 사람한테 다가가면 우리의 이 문제점을, 이 실마리를 풀어낼 해결책이 있을 거야, 열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열쇠를 찾는 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냥 계속 본인이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길밖에 안 돼요. 그냥 동굴로 들어가서 언제 될까? 우리는 언제 이어질까? 내 마음을 언제 알아줄까? 이 사람은 언제 나한테 사귀자고 말할까? 내가 사귀자고 말해도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까? 같은 고민만 계속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본인의 마음에는 이 상대방이 이 사람 내 사람 아니구나, 우리는 이어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내려졌을 거예요, 아마. 그냥 내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나는 이 관계 못 놓겠으니까 일단 못 먹어도 못 먹어도 고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상대방은 어떠냐? 상대방이 지금 3번 분에게 있어서 그런 호감이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제가 볼 때 이 3번 분들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지금 3번 분이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해야겠어라는 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신이라도 있었어요. 1번 분의 그 상대방이 1번 분에게 있어서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하지만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3번 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을 좋아해주고 본인을 마음에 들어 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고 열이 좀 오른 것 같은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본인도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해봤자 나만 다칠 거 알고 나만 상처받을 거 알고, 근데 그냥 못 놓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본인한테 관심 없고 뭔가 확실하게 마음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만날 땐 편하고 만날 땐 즐겁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기까지 이어졌겠죠. 만약에 만나서도 별로고 만나서도 재미없고 진짜 그랬으면 이미 상대방이 3번 분을 놨을 거란 생각도 합니다. 지금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도 맞고 상대방이 3번 분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1대1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만나는 지금 과정이 어떤지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이 카드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본인의 상황에 빗대서 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 1대1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건 1대 다수 리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수의 리딩을 봐준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다수의 분들이, 꼭 그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인은 할 거 다 했을 거예요. 만약에 군대 간 남자로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우린 남자가 아니라 여자지만 제가 지금 진짜로 3번 분들 카드 딱 뒤집자마자 숨이 턱 막혀서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3번 분들이 만약에 그 상대가 남자고 본인이, 이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그럼 본인은 지금 이 사람한테 도시락 싸다 바쳐, 뭐 편지 보내, 선물 보내, 맨날 휴가 외출 때마다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줘, 어디 가도 본인이 돈을 다 써, 모든 시간과 정성과 애정을 다 투자해. 근데 이 상대방은 본인을 안 놔요. 왜? 내가 군대 가 있을 때 편하고 나한테 뭔가 다 해주고 정성을 쏟아 부으니까. 제 주변에 일반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어요.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본인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상대방이 3번 분이
야, 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나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다.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하면 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이미 끝이 정해진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절벽 끝에 선 기분을. 왜 꼭 굳이 이렇게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느낌으로 곁에 있어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에는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강해지는 생각을 계속해서 아니야 라고 붙잡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이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뭔가 될 거야. 뭔가 이루어질 거야. 알아줄 거야. 전해질 거야. 전달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건데,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 카드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리고 지금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12월까지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흐름이겠죠. 뭐 아니면 도예요. 본인이 가서 직접 부딪혀서 야, 우리 썸 끝내, 사귈 거야 말 거야 말을 하든가, 아니면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가망이 없는 거라면,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회피를 하고 계셨던 거라면, 이 관계에 대해서 12월 전에는 확실하게 끝맺음해야 그 뒤에 새로 들어오는 연애운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3번 분은 누굴 만나도 사랑받을 수 있고요. 누굴 만나도 예쁘게 연애를 할 수 있고 썸을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마음 몰라주고 본인의 정성도 몰라주고 애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끝에 다다랐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꾸역꾸역 붙잡고 12월이 2023년의 마지막까지 꽉 채워서 나를 난도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마음은 어떤 그 누구의 마음보다 더 소중하고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내가 스스로 뭔가, 난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야. 상처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돼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누가 쟤한테 상처 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이런 말 드리는 거 진짜 죄송한데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악바리처럼 아득바득 버티고 어떻게든 유지해야만 하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조금 본인한테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한테 쏟아붓는 그 열정과 애정과 뭔가 그런 정성을 본인한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뭔가 제가 되게 지금 격정적으로 리딩을 한 것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 카드 깔 때는 괜찮네, 이 지금 3번 썸 타는 분들한텐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카드를 열면 열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머리가 진짜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순간적으로 제 한쪽 손이 좀 안 보였을 거예요. 머리를 진짜 계속 짚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12월 전에는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썸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3번 분의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썸 타시는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솔로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썸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제가 막 좀 화가 났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솔로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파요. 좀 그래요. 3번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헤어진 지 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 자체를 놓지 못했다가 이제야 조금 뭔가 일어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몇 분들 중에서는 아직 재회의 미련을 놓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몇 분들 중에서는 재회는 필요 없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느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맺음을 하고 그 뒤에, 그러니까 그 끝맺음을 했다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그런
끝 뒤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보는 3번 솔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연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연애가 어려운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그냥 되게 길을 잃었다는 표현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의 모습이 엇갈리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솔로 생활이 좀 길어서 이 연애를 위한 뭔가 그런 활동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야, 이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3번 분들 같은 경우로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애에 감도 없는 상태고, 내가 진짜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로 이 전 사람처럼 이 전 사람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솔직히 12월에 본인이 움직이기만 하면 본인한테 호감 표현하는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 나 너랑 뭔가 좀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 나올 텐데, 본인이 그럴 의지가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내가 기회를 잡아도 그 기회를 써먹지 못하면 그건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잡은 어느 한 길의 이정표일 뿐이지 나한테 기회가 되지 못해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이걸 써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기회겠어요? 이미 날아간 거지. 근데 지금 3번 분들이 딱 그래요. 지금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도 본인이 진짜로 연애를 할 만큼, 그러니까 연애를 도전할 만큼의 욕심이나 열정이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연애운이 들어와도 그냥 없는 거예요. 약간 저한테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아무리 누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 별로, 이렇게 좀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거든요.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라기보단 그럴 자신이 없는데예요.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을 할애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고 투자하고, 투자랑 비슷한 거죠. 왜냐면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연애죠.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내가 주는 마음만큼 받아야 사랑인 거잖아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뭔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줘야 내가 나중에 상처를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또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허탈감은, 그 현타는 어떻게 견디지라는 걱정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누굴 만나서 안 맞아서 헤어지고 이별하고 끝을 맞이하는 게 나 이제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연애 중이긴 하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만남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그 끝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근데 내가 당장 오지 않은 끝을 막 걱정하면서,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겪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은 다 놓치는 거잖아요. 오늘이 가면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내일이 오는 건데, 지금 3번 분들이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만나지도 않은, 다가오지도 않은, 혹은 찾아보지도 않은 그 누군가와의 기약 없는 이별의 어떤 날 때문에 내가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생각해봤는데 이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자격증 시험을 친다고 해도 자격증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 안 하시나요? 이 약간 이제 이미 사회생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능을 보신 분들 중에 나 수능 점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수능 안 볼래 하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 회사 면접 봐도 회사 떨어질 것 같으니까 면접 안 볼래, 나 취업 안 할래, 아무도 안 그래요.
진짜로요. 나 저 친구랑 나 쟤랑 친구 먹어도 나중에 손절칠 수도 있으니까 친구 안 먹을래? 안 그럽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물론 조금 결은 다르죠. 이 연애라는 게 결은 다르지만 뭔가를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연한 그 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에서든요. 이 순간에 내가 과연 이 일에 도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판단을 하겠죠. 근데 도전을 할 때 좋아, 나는 이거를 도전하면 이런 식으로 할래, 저런 식으로 할래, 실패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 생각하지 뭐, 돌려 생각하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잘하는데 꼭 연애 앞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번 분들이 딱 그래요. 아마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추진력도 좋고 결단력도 좋고 실행력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루두루 인정받는 분들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관련된 것들에서만 자꾸 본인이 작아져요. 혹시라는 말을 계속 붙이면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날들에 너무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신점 같은 거 보러 가도 사주를 보러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 내년에 헤어져라고 했는데 그 내년에 우리는 잘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한테 어떤 무당이 뭐라 그랬냐면 너 올해 이혼해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혼할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혼인신고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뭐였지? 저 아는 언니도 너 이번 연도 연애 못해. 남자가 없어. 남자복이 없어. 근데 그 언니 헤테로예요. 너 남자복 없어 이랬는데 그 해에 만나서 그 다음 해에 결혼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누가 나한테 점지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게 미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언제 헤어지게 될지 이것조차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지레짐작으로 내가 정말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 모든 시작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사실 뭐 당장 타로에서 아니 너 그래도 움직여야 돼 움직여라고 한다고 해서 움직일 분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3번 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갖고 좀 마음을 다시 다잡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2월에는 분명 만나거든요. 좀 아직 11월 중순이니까 제가 아까 뭐 영상 인트로에서는 지금 좀 움직이면 12월에 이 연애운이 11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3번 분들은 지금 움직일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11월 남은 날 동안에는 본인의 마음을 조금 다잡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좀 다독여주고 난 뒤에 그 뒤에 12월에 한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헤어지는 거 두려워서 연애 안 해라고 하면 그냥 계속 혼자 지내야 돼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무리 뭔가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 상처받는 거 두려우니까 연애 안 해라는 사람을 머리채를 붙잡고 아니 넌 그래도 연애해야 돼 라고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헤테로면 우리가 진짜로 헤테로라면 부모님이 내 머리채 붙잡고 선이라도 보게 끌고 나가겠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한테 너 연애해야 되는 막 등 떠미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밖에 없어요. 친구들조차도 몇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지쳐서 안 해요. 그 사람이 완고하게 안 해. 싫어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머리채를 잡고 가가지고 너 연애해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 3번 분들은 조금 불안한 거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평생 갈 반려자를 찾지 못해서 좀 무섭다? 평생이 어딨어요.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안 맞으면 황혼 이혼을 하는 시대에 평생은 없어요. 평생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을 언제가 끝이다,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해두지 말고 당장을 그리고 내일을 이번 주를 이번 달을 이번 연도를 내년을 이렇게 조금씩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동안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올해 행복했으면 내년에도 행복할 수 있겠죠. 올해를 잘 넘겼으니까. 그렇게 잘 넘기고 나면 내년을 꽉 채우면 또 그 다음 년도도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라이트하게 생각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람이 나와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찾아도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별 때문에 무서워서 난 연애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서도 그런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단 3번 분들은 움직이면 이번 달에 조금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나를 조금 돌봐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잘할 수 있어,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힘 북돋아 주시고 12월에 움직이신다면 새로운 연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내시고요. 너무 지레 겁먹어서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3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 보라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너무 자꾸 열을 낸 것 같아서 이번엔 좀 좋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먼저 썸 타시는 분들 12월엔 연애하시겠네요. 사실 이거 이렇게 3번 찍고 4번 찍기 전에 잠깐 쉬거든요. 그때 이제 애인한테 막 이렇게 좀 이상한 결과만 나온다 이랬는데, 애인이 4번에 몰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했는데 진짜 4번에 몰빵됐어요. 진짜 4번에 다 몰빵됐어요. 4번 분들은, 썸 타시는 분들은 12월에 연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 관계를 쌓아 오신 것 같고, 좀 뭔가 밀당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칠 땐 치고 빠질 땐 빠지고, 어느 정도 적정 거리가 필요할 땐 적정 거리를 벌려두고, 필요할 땐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숨겨놨다가 넌지시 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약간 제 본업인 웹소설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계략국 느낌이에요. 계략국 느낌.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접근하시고 관계를 잘 쌓아 오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뭔가 확실하게 행동을 해서 못을 박는 게 12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좀 심리적으로 혹은 내 감정적으로 뭔가 혼란은 올 거예요. 근데 그 혼란이 뭐냐면은 언제 고백하지로 좀 많이 혼란이 오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일 거거든요. 눈에 보여요.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고 나를 좋아하고 나랑 연애하고 싶고, 근데 내가 고백을 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썸 타는 거랑 다르니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고민이 많고, 좀 야, 고백해? 말아? 아니야, 좀 참아? 말아? 이런 것들로 조금 내가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본인이 욕심 부리는 만큼 상대도 따라와 줄 겁니다. 이제까지 그랬고요. 아마 이 상대방은 4번 분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때입니다. 단 지금 4번 분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이랑 뭔가 썸을 타면서 우리 사귀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거 하자, 이거 하자, 약속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다, 혹은 이 약속이 조금 뜬구름 잡는 약속이다 하는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상대방과 연애 자체는 12월에 운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냥 열린 것도 아니고 진짜 활짝 열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연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지키지 못할 혹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다. 내가 정말 이건 무리일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냉큼 약속했다가 연애를 하고 나서 그 약속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동거 생각이 없어. 아직 누군가랑 동거를 하려면 최소 3년은 만나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나는 사귀고 나서 동거하는 게 꿈이야 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살면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귀고 나면 이 상대방은 우리 사귀니까 이제 같이 사는 것도 얘기해봐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나 3년은 만나봐야 같이 살 수 있어. 이 말을 그때 하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펼쳐질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당장 지킬 수 없거나 기약할 수 없는 약속은 굳이 말을 해서 그 사람과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 애인이랑 장난으로 막 그런 얘기,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나한테 프로포즈 언제 할 거야?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을 진짜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국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이 당장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혹은 기약할 수 없는, 언젠가 하겠지만 그 기약을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걸 섣부르게 약속해서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말아라. 그것 자체가 오히려 이 연애의 시발점이 좀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안함 그 자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만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까지 잘 쌓아 올려온 계략공처럼 계획을 잘 잡아서 만들어 온 이 관계가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가 당장 지킬 수 없는 그 약속들을, 혹은 그런 확신들을,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기분에 휩쓸려서 상대에게 언질하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아라, 혹은 확신하고 확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게 사실 썸 타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면 재밌는데 둘이 만나면 아직도 어색해요 라는 분들이 제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있어요. 근데 썸은 타요. 근데 둘이 만나면 어색해요. 뭔가 부끄러워, 쑥스러워.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면 세상 그렇게 설레고 좋을 수가 없어. 근데 둘이 만나면 어색해, 쑥스러워, 부끄러워. 이게 무한 반복이 되니까 사귀고 나서도 약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 잘 잡혀 있을 것 같아요. 둘이서 만나도 재밌고, 둘이서 만나도 즐겁고, 약간,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질적인 그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썸을 탔는데, 썸을 탈 때는 막 맨날 진짜 얼굴 못 봐서 죽을 것 같다가 연애하고 나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관계가 딱 자리 잡히고 나니까 너는 너 할 일 해, 난 내 할 일 해야 돼 하고 딱 나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원분은 그런 것조차도 잘 잡혀 있을 것 같아요. 내 시간 보낼 땐 내 시간 보내고, 네 시간 보낼 땐 네 시간 보내. 근데 우리 둘 시간일 땐 서로한테 집중하자. 이런 것조차도 잘 자리가 잡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런 것들로는 문제가 없어요.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들로 괜한 구설수, 서로 두 사람 간에 구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거 말고는 정말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12월에 연애운이 정말 좋아요. 두 분 진짜 연애 꼴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조차도 나도 이미 연애를 확신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12월이 되면 혹은 12월 전에 12월 가까이 이분과 연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연애 고단수이신 것 같아요. 연애 고수예요. 제가 볼 때. 빌드업 굉장히 잘 해놨고요. 이제까지 이분에게 보여준 모습 중에 뭐 내가 더 꾸미거나 덧대거나 이렇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진짜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이분한테 다가갔고 지금까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인 카드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오늘 이 카드가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변 카드를 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카드가 나왔고 주변 다른 카드들을 봐도, 그리고 지금 뽀안지도 나왔죠. 제가 볼 땐 4번 4번 썸 타시는 분들은 이제 조만간 커플 연애운을 볼 수 있는, 12월 커플 연애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것도 없네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한 지킬 수 없는 것들은 미리 이 사람과 약속하거나 확신을 갖지 마라, 확언하지 마라. 이것만 주의해 주시고, 지금 상대방이랑 잘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만, 딱 지금처럼까지만 서로의 거리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꾸준히 달려갈 땐 달려가서 찌르고, 빠질 땐 빠지고, 얘기할 땐 하고, 삼킬 땐 삼키고, 이런 완급 조절을 통해서 12월에는 연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 썸 타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솔로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썸 타시는 분들도 되게 기분 좋게 리딩했는데 솔로 분들도 기분 좋게 리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카드 뽑으신 솔로 분들도 연애 충분히 가능합니다. 12월에 진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4번까지 오면서 솔로 분들은 둘 중 하나였거든요. 상대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거나 내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거나 둘 다 안 움직이는 사람이거나. 근데 지금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만반의 준비가 끝났어요. 상대도 그렇고 본인도 그래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마주치기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진짜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내 맘에 드는 사람 보이기만 해봐라. 난 준비가 다 끝났다. 약간 전쟁 앞두고 내 모든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장수와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만나기만 한다면 아마 이 관계는 진짜 물 흐르듯 빠르게 유연하게 아주 부드럽게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4번 분들 자체가 아까 3번 분들이랑 비슷해요.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연애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연애를 하지 않은 것 뿐이지 뭔가 사람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 건 아니거든요. 혹은 내가 상황은 어느 정도 받쳐줬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자발적인 솔로로 지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음을 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4번 분들 자체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열려야 가능한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천년의 이상형이라도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음이 열리느냐 마느냐의 그 중점 자체가 단순히 외적인 요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상대가 12월에 나타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생각보다 많이 차분한 사람일 것 같고 조금 정적인 사람, 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누군가와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성질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잔잔한 물처럼 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지 뭔가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4번 분들 자체도 조금 그래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질 자체가 동적인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상대방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애초에 좀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평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연애를 할 수 있는 혹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지켜보는 시간, 그런 기간 자체가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신중한 분들인데 상대방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분이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4번 분들도 솔로이신 분들도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귀가 얇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귀가 얇은 분들은 아닌데 본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딱 거기에 끼워 맞추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랑 좀 비슷해. 그러면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만 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내려질 것 같은데 괜히 주변에다가 물어보고 지금 얘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떤 것 같아? 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이미 자본분들은 애초에 만날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100%의 정답은 아닐지라도 50% 이상의 정답은 나올 거거든요. 괜히 주변 사람, 정말 이 사람과 성질이 다른 사람 혹은 비슷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엇나가는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암만 백날 첫날 물어봤자 답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엇나갈 수는 있어요. 그 사람과 괜한 좀 감정적으로 다툰다거나 혹은 내 안에 있던 확신이 흔들린다거나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까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연애하는 방법 잊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연애하는지 조금 배워보자. 그래서 본인의 고유의 그런 매력을 떨쳐버리고 누군가에게 배웠던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모습으로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지 않다고 봐요. 무리수 두지 마세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상대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제일 편한 옷,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상대에게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중점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상대방 자체를 만날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 거고요.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보다 1대1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4번 분들, 솔로 분들 중에 혹시라도 솔타를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부터 천천히 글을 올려보시고 누군가와 만나고 1대1로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뭐 맥주라도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번개 나가고 괜히 뭔가 단톡에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 나가면 본인 기만 빨리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 꼬여서 피곤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소문이 돌 수도 있으므로 연애를 원한다면 1대1 오프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1대 다수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카드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혹시라도 어디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언제쯤 만날까요?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궁금하시다면 1대1 리딩으로 조금 그렇게 개인 상담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4번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연애하실 거예요. 12월에 진짜 연애 시작이 아니더라도 썸이라도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본인의 주대, 본인의 신념, 본인의 확신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내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그것도 그대로 고수하세요. 굳이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해봤자 4번 분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도 못할 거고 마음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마음이 열리는 상태는 분명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빗나간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잘 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낮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왔던 고집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쪽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추천드립니다. 12월에는 확실히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나 이제 사람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연애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말은 분명히 혼자 보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물론 지금도 연말이지만요. 그래도 12월 자체는 조금 혼자가 아닌 둘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대1로 사람 만나는 방법 그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12월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더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릴 게 없네요. 지금처럼만 하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누굴 만난다고 막 섣부르게 다가가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이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거나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땐 본인을 대입해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절대 제3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 연애가 너무 자신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연애의 조언을 제3자에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좋을까라는 말을 제3자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본인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내가 가장 편한 모습을 하고 상대에게 접근하세요. 물론 이건 외적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내 말투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거지, 누군가에게 전수받아서, 누군가를 참고해서, 누군가에게 막 조언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12월에는 4번 분들은 그런 이렇게 연애 쪽으로는 확실히 호조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좋은 사람 만나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댓글 혹은 DM,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오셔서 꼭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솔로이신 분들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꼭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딩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1, 2, 3, 4번 분, 제가 오늘 좀 리딩하면서 자꾸 뭔가 이거 보시는 분들을 혼낸 게 아닌가, 너무 나쁜 얘기만 한 건 아닌가 좀 마음에 걸려서 보너스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놓치시는 분들은 그냥 놓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타임라인에 적어 놓겠지만, 자, 1, 2, 3, 4 썸 타시는 분들, 솔로이신 분들 보너스 카드로 하나씩 뽑아 드릴게요. 1번 썸 타시는 분들, 솔로 분들, 2번 썸 솔로, 3번 썸 솔로, 4번 썸 솔로. 너무 옆으로 갔네요. 자, 1번 분들부터 썸 타시는 분들, 솔로인 분들. 1번 썸 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가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가갔을 때 내가 그 상대방에게 뭔가 어필을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잃을 건 없는지, 내가 내 것을 지키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노래 중에도 있지 않나요? 박원 씨의 노력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력이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이라는 이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돌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해서 노력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잃어버리는 게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혼자인 것 자체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즐기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본인이 지금 혼자인 게 편하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막 용을 써서 솔타를 하려고 어떻게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혼자인 시간을 잠시 즐기다가 정말 내가 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한결 나아졌을 때 누군가를 만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2번 분들, 2번 썸 타시는 분들,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따라준다면, 맞춰주지 않을 땐 나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종속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에 의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썸 타시는 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는 것보단 나도 똑같이 챙김받고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 솔로이신 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앞전에 무슨 리딩을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있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번 분들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두는 게, 솔로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본인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움직이고 언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지 분명한 선과 분명한 기준과 명확한 그런 나만의 그런 마지노선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실히 정해두시고 12월에 새로운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카드 썸 타시는 분들, 누군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같이 딱 통한다고 하면 삽질이 아니죠. 근데 나만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죠. 양방향이 아니라. 근데 일방적인 건 짝사랑이지, 사랑은 양방향이어야 돼요. 양방향이 아닌 꾸준한 일방적인 사랑은 계속해서 나를 갉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뒤에서 한참 쳐다보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을 계속 반복할 바에야 내가 바라볼 때 똑같이 나를 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훨씬 더 행복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 뭐 아니면 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3번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억이 좀 남아요.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답은 없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에 있어서는 결정을 내리는 건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봐요. 처음 시작을 할 때나 마지막 끝을 낼 때나. 어떤 게 정답일지, 어떤 게 더 나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선택은 어차피 연애 도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연애 직전에 그런 고민을 해봤자, 혹은 연애를 하지도 않는데 그 시작 전에 어떤 선택이 나를 덜 다치게 할지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은 하나입니다. 연애를 안 하면 돼요. 근데 연애 안 하고 싶어서 이 영상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기도 전인데 괜히 그런 고민에,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나를 너무 갉아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 되게 웃겨요. 진짜 제가 물론 이제 바로 직전에 찍은 거라서 기억에 남아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들이 딱 그 리딩에 맞게 나온 것 같아서, 4번 썸 타시는 분들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라고 합니다. 괜히 내가 겁먹고 움직이지 않을 분들은 아니에요. 4번 분들은. 근데 내가 결단을 내리고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동시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전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 지키지 못할 허황된 것들, 너무 꾸며진 것들은 넣지 않는 게 좋겠죠. 그냥 지금 사모분들은 지금까지 하시던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혹은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을 덜거나 덧대지 않은 딱 그 담백한 모습 그대로, 지금 직진하시는 그대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솔로이신 분들, 4번 솔로이신 분들도 너무 이성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12월에 제가 연애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좀 너무 이성적일 필요도 없고요. 물론 너무 감정적일 필요는 더 없지만 너무 이성적이어서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뭔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도합해서 거기서 오차가 없는 결과를 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나 혼자만 생각해서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나 혼자만의 입장으로 결정 내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면이든 간에 너무 이성적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해서, 내 감정에 이입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2월에는 확실히 본인이 뭔가 결심하고 부딪힐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혹은 이제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 카드도, 이제 보너스 카드도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제네럴 리딩을 하니까 되게 금방 피곤해지네요. 오늘 밤은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강북에서 2023년 마지막 대면 타로를 진행합니다. 2024년 일정은 아직 없어요. 저도 본업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24년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직접 만나서 타로 리딩, 타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내일 25일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를 기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진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설날 이후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신년 이후로 해서 신년 운세까지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할 생각은 있지만 당장으로서는 계획에 없어요. 그래서 대면 타로를 계속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강북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강북에서 진행하는 대면 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위치나 자세한 내용은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그 업소 이름이나 업소의 위치 이런 것들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그 업소에 다른 피해가 가면 안 되고 또 아우팅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오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벌써 11월이네요. 제가 타로를 시작한 게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확 더울 때 유튜브를 찍다가 또 확 추울 때 유튜브를 찍으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앞으로는 좀 빠릿빠릿하게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연애운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 몽글몽글한 걸 기대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다그치듯이 리딩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근데 좋은 말만 들어서는 뭔가 내 생각의 전환점을 가질 수가 없겠죠. 제 타로 리딩이 누군가에게는 연애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따끔한 충고 아닌 충고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상처받으시거나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마지막 인사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남기고 싶고요. 상처받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카드 그대로를 읽어드렸을 뿐이고 거기에 약간의 제 생각이 더해져서 조금 격해진 리딩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그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또 다른 일들로.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거지만 따지고 보면 나를 지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단단하고 내가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돼야 누군가와의 연애나 사랑도 좀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쳐왔던 길이고요. 저도 한 번씩은 뭐 옛날에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동생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언니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잡담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12월 솔로분들, 썸 타시는 분들 연애운이고요. 다음 주 제가 토요일이 되면 타로니까 다음 주 주중에 12월 커플분들 연애운 한번 찍어서 올리고 12월에는 마지막 2023년 총 운세, 한 달 남은 총 운세와 또 신년 운세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신년 운세는 사실 잘 찍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년 운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카드도 생겼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일 대면타로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구독과 오늘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거 확인시켜 주시면 질문 하나 공짜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한층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였습니다.